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21년 총선, 21대 총선 여당이 압승했죠. 그래서 이 핵심들이 이익공유제, 토지근개념 추진해야 이런 의견이 강한가 봐요. 국가가 기업이 한수의 배분, 토지소유권 규제 개헌 언급.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9일 개헌을 통해 토지근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고 잇따라 주장했어요.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약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 공유제의 특정 기업이 올린 이익을 국가가 한수에 다른 기업이나 분야에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통분담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익을 본 기업이 손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고 원내대표가 되면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임의로 건드릴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우려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민주당 이용선 당선자는 이날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화시켜 부동산이나 투기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고,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 근거가 될 수 있어 헌법상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당선자들은 토지공개념이 마치 사유주로 오인되고 내도도는 게 안타깝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180석 플러스 알파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또 불거진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나오는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청와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이익을 나누는 기업이 손해를 본 쪽에 이익을 나눠주고 토지부동산 소유의 공공개념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유재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 출마한 친문 핵심 의원 청와대 수석 출신 당선자가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이익공유제 관련 법도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자는 29일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주로 임금격차가 아니라 자산격차에서 비롯된다며 토지공개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불거진 부동산가 폭등 문제를 토지공개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서 제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새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한정된 자원의 토지를 투기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헌법 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있다고 보고 개헌을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이익공유제를 거론하며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원내대표가 되면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로나 사태에 대해 40조 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신 기업들이 상환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정상회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당정청이 최근 코로나 긴급지원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한 것도 이익공유제 개념이 출발한 결론인 분석입니다. 두 사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고요. 여권은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이어 공유제에 기반한 관련 법 도입을 밀어붙이다가 거센 반발을 샀었고, 당시 홍정화 중소기업벤처 장관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납품 단가, 부당이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유제와 토지공개념은 그동안 반시장적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다를 것이다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고 정의당은 범여권 의석 19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개헌에 필요한 의석 200석 확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익은 나눠주고 손해는 대기업만 짊어져 사회주의로 가나. 이익 공유제는 사실상 원가 인상, 기업들의 해외 타치를 부추길 것,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 민주당 21대 국회의원이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익 공유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의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초과 이익을 일부를 중소협력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9일 본지통에서 이익공유제 제품 생산 판매에 따른 위험 공유 없이 협력사가 오로지 과실만을 나눠 먹겠다는 발상이 나면서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발생하면 협력사는 나눠야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혼자 짊어지게 된다며 경영활동에 따른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원가 인상으로 기업혁신 활동과 효율성 제고에 제약을 줄 것이고, 이 교수는 적정 이익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게 국내외 해외 협력업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반기업 정서에 기댄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이익을 나누라는 추상적인 선언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건 위헌 여지도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법 같은 기업의 갑질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하려는 게 실질적 접근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거은 건국대 교수는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나라 중에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사회주의로 가는 전초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신 교수는 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오는데 10% 내외의 재산소득을 제거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건 효율성이 낮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권 개념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뒤집기 위해 토지권 개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차 교수는 또 토지권 개념 규정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한번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토지권 개념이나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늘의 핫한 뉴스로 그냥 부동산 관련 소식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사람은 많이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좌파는 좌파 정권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죠? 가난하고 소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쪽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냥 있는 사람에서 뺏어와서 그것을 뜯어와서 주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반시장적이죠. 반시장적이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사회주의로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제 사고 방식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대기업이든, 그냥 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냥 가리지 않습니다. 또 뭐 이제 소상공이든 내가 리스크를 안고 내가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뭐 토마토 장사를 했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를 지었든, 여러분이 포장마차를 차렸든, 근데 이익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어떠라고요? 그 이익을 옆에 뭐 납품업자나 뭐 주류업자나 뭐 이렇게 이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익이 나눠질까요?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나누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죠? 그것도 내가 사업이 망했어. 속된 말로 내가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뭐 납품업자나 뭐 소비자나 뭐 그런 데서 나한테 뭐 도와줄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모든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업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제가 급변하는 사태가 나오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헌금을 내놓는다든지 또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힘든 시기를 돌파하는 그런 것 자체는 뭐 이제 훈훈한 미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와서 야 너는 많이 벌었으니까 다 내놔, 예를 들어서 너 10억 벌었으니까, 우리나라 10억 벌었으면 세법상으로 얼마나 내야 되나요? 한 뭐 2억 2천만 원 내야 되나요? 근데 야 너 5억 정도 더 내놔, 아니면 너 3억만 원 가져도 충분하잖아, 이익금 7억을 내놔, 이런 표현인지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이 공유제가 좀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도 그래요. 토지 공개념도 우리 헌법전에 없는 자유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제 기본인데, 이제 그 헌법마저도 이렇게 바꾸어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 넣고 이익 공유제 넣고 다 이렇게 넣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사회주의가 아닐까요? 저는 사회주의를 좀 극도로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회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냐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논자가 탱자탱자 하다가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은 저는 좀 역겨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이 그 성과물을 가서 이렇게 좀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양아치나 뭐 늑대나 승냥이 때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남의 거 뜯어먹으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굉장히 좀 하여튼 그렇다.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에 대해서 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없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가 이렇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공유제나 제가 말한 토지 공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그거예요. 황금 알을 낳는 고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대기업이 있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이에요. 계속해서 황금알을 뽕뽕 낳고 있는데, 야 황금이 많으니 저 다 뺏어와서 배도 갈라서 야 가난한 서민들한테 다 나눠주자. 좀 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제 생각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받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좀 뉴스네요.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떠들어봤자, 또 우리가 떠들어봤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당은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토지 공개념이나 이 공유제 관련 모든 여러 조항들을 법률을 개정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밀어붙이겠죠. 위헌법률 심사 자체가 뭐 발생된 것은 나중 문제고 밀어붙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명박이도 뭐 그렇게 했었죠.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법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밀어붙였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좀 쉽게, 이제 대통령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행정부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80석이니까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더 쉽게 하겠죠.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든 말든 우리는 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이 위반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위헌 판결이라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 가지고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데, 이제 국회 의석도 180석 이상 확보했고 같은 청와대랑 같은 편인데 법률 개정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걸로 판단됩니다. 뭐 본인들의 이제 의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로드가 걸리고 뭐 잘못되면 이제 시정이 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밀어붙이겠죠.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파이, 빵의 크기를 계속 좀 줄여 나가지 않을까, 빵이 줄어버리지 않을까, 경제 규모가 줄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심적 뭐라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자, 시세 7억 5천, 공시가가 7억 9천, 집값 내려도, 그러니까 공시가가 더 올라버리다는 소리죠. 집값 내려도 세금 더 내라니, 이게 뭐 제목이네요.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시작, 공시가 역전 현실화. 트라움하우스 초고가에 이어 16억짜리 평창동 아파트가 과세 기준보다 낮은 7억대에 거래됐다. 자, 앞으로는 공시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게 해서 뭐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시세보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대만은 6년에 걸쳐서 현실화율 80%인데 한국은 1년 만에 공시가 한 90%까지 급격하게 인상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서울시는 임차인만 원해도 임대료 정보 제공을 하겠다. 서울시 공정임대료 평가 절차, 임대료 평가 신청, 통상 임대료 및 현장 사례 검토해서 공정임대료 평가하고 산정하고 산정 결과 및 결정해서 임대료 정보 제공하겠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지고요. 상가 임대차 정보 비대칭 감소해서 임차인 임대료 부담 줄어들 것 같고요. 감정평가서 5명 전문용 유척에서 인력 늘려 한 달 안에 신속히 지원하겠다. 강남 안인대 구로 동대문 관악구 공시가 20% 이상 오른 곳 많다. 서울 20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해보니 평균 10% 오른 구로구 신도림 4차는 26.7% 급등했고요. 실거래가 4.4% 상승, 북한산 아이파크 공시가 10.8% 상승했고요. 의견 제출 2.4%만 수용했어요. 공시가격 이의 신청 자의 2.4%만 수용, 내달 22까지 이의 신청 계속 받아들일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값 5주째 내리막 걷고 있고요. 노원구도 10개월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당 압승이라고 해서 여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것은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된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